네, 그러면 발표를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발표 사례는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학 박사과정의 강연아입니다. 저는 오늘 워크숍에서 국제학술대의 발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거창하진 않고요. 그저 소소한 경험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석박사 과정 중에 국제학술대에 지원을 한 횟수가 세어보니 6번이더라고요. 또 감사하게도 또 운이 좋게도 저는 지원한 학회에 다 발표 수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는 2020년 2월에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학회 자체가 취소된 적도 있었고 또 이번 8월에 아직 온라인으로 예정으로 남겨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중간중간 다른 학회의 예시도 들어볼 테지만 주로 제 첫 국제 학술대회 참가였던 CL 2017을 중심으로 지원 과정, 발표 경험에 대한 사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퍼스 링귀스틱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약칭으로 CL 2017은요. 국제 말뭉치 언어학회로 2001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어 2019년에도 열렸고요. 올해 2021년도 열릴 예정입니다. 영국의 랭카스터, 리버풀, 버밍엄 대학에서 돌아가면서 열리는데 제가 참가했던 2017년도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버밍엄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학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회 홈페이지를 찾아가 들어가 봐야 됩니다. 구글 검색을 통해 들어간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의 주제나 일정, 기조 강연자, 프로그램, 발표 지원 방식 등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CL 2017의 홈페이지는 이러했고 이번 8월에 제가 참가할 글로벌 렉스 워크숍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가 코로나 관련 신호라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주제 확인 후에는 주요 일정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보통 학회가 개최되기 전 최소 6개월 전부터 학회 발표 지원이 시작되는데요. CL 2017과 같은 경우 주요 일정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회 기간은 7월 25일부터 28일까지였지만 1월 10일에 그해 1월 10일에 초록 제출이 마감되었고 2월 1일은 얼리버드 등록 시작이었습니다. 얼리버드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아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미리 준비하면 득을 본다는 말인데 이 학회에서는 이 얼리버드 기간에 등록을 하면 등록 비용을 어느 정도 할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회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 얼리버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월 14일에는 발표 수락이 공지가 되었고 4월 30일에는 얼리버드 등록이 마감되면서 전체 등록 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6월 30일에는 전체 등록이 마감되었고 7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이 초보 연구자들을 위한 서머스쿨, 여름학교 기초교육 일정이 있었고요. 7월 24일에는 본격적인 학회 전 워밍업을 하는 프리컨퍼런스 워크숍 데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학회에 제출할 초록을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발표를 위해 지원하기 위한 초록을 작성할 때는 이 학회의 주제와 성격에 맞게 구성, 형식, 내용 등을 계획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말뭉치 언어학 연구의 예를 들어 초록 작성을 얘기하면 도입 부분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기가 들어가고 다음으로 연구 대상 말뭉치 자료와 분석 방법을 설명하고 또 연구 절차와 발표 구성 계획이 담겨야 하겠습니다. 내용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혹은 말뭉치 데이터 자원의 연구나 말뭉치를 활용한 한국어 언어 현상을 기술하는 것이 학회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국제학술대회니 당연히 영문으로 초록을 작성하였고요. 이것은 CL 2017에 제출하였던 것인데
과학교과서 말뭉치를 활용한 한국어 9단위 과학용어 후보 목록 자동 추출에 대한 보고를 주제로 참고문헌 제외하고 약 430단어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 8월 있을 글로벌렉스에 제출하는 초록 중 일부인데요. 이 글로벌렉스에는 한국어 코로나19 신호 사용 양상 분석과 사전 기술을 제목으로 약 1000단어의 초록을 제출했습니다. 이 초록의 양적 기준은 학회에서 요구하는 바에 맞추어 작성하면 되고 보통 한 500단어 내외였는데 이번 글로벌렉스는 약간 길게 요구를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작성한 초록을 제출합니다. 보통 이지체어라는 사이트에서 초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이처럼 학회 메일로 바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일정에 맞춰 발표 수락인지 아니면 거절되었는지 답변이 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메일로 증명서를 보내주기도 하고 오른쪽처럼 수락되었다고 답변이 오면서 이 초록에 대한 어느 정도 피드백, 심사평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발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발표는 포스터 발표인지 패널 발표, 주제 발표라고 하는 일반적인 발표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포스터 발표와 같은 경우는 발표할 연구 내용을 모두 담은 포스터 한 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왼쪽은 CL 2017의 포스터였고 오른쪽은 2018년도 유랄렉스에 갔을 때 포스터였어요. 그리고 패널 발표에는 주로 PT를 이용해서 발표를 하니까 PPT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APCLC 2020 발표를 위해 준비했던 PPT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돼서 못 썼어요. 이번 8월에도 발표 전에 이러한 PPT를 만들 예정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학회가 개최되어 참석을 했습니다. CL 2017에는 수잔 허스턴, 앤드류 하디, 마이크 스컷과 같은 말뭉치 언어학계의 저명한 학자 6명이 플래너리 스피커, 즉 기조 강연자로 나섰고 학회 전체로는 400여 명의 세계 말뭉치 연구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학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 하루 6개에서 8개의 세션이 열리고 참석자들은 각 세션마다 원하는 발표를 이동하면서 선택해서 듣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8월에 있을 글로벌렉스 워크숍의 프로그램인데요. 전에 BK 특강을 했었던, 해외 석학 특강을 했었던 주디 크레이시아도 보이고 제가 남기림 선생님과 안진상 선생님과 할 발표는 바로 이때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 반에서 7시 정도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회 모습을 보여드리면 대략 이렇습니다. 역시 CL 2017의 예인데요. 스크린이 크게 앞에 있고 앞에는 또 수화로 통역하는 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사회자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5분 남았다 등의 팻말을 들어서 시간을 엄격히 준수시킵니다. 사회자는 또 이전, 바로 직전에 발표자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또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아무래도 지정 토론이 없이 자유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패널에서 자유롭게 손을 들고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합니다. 질의응답이 침묵으로 길곤 하는 우리나라 학회 모습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세션입니다. 이것은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이라 좀 정돈이 되어 보이는데 사실 실제 핸드폰으로 찍은 모습으로 보면 이와 가깝습니다. 엄청 정신이 없었어요. 이 포스터 세션은 1시간 20분 동안 미리 수락을 받은 53팀이 참가하여 진행되었는데요. 1시간 20분 동안 전체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로테이션 해가면서 포스터 앞에 자리 잡고 있는 발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패널 발표는 15분에서 20분 발표고
10분에서 15분 질의응답을 한 번만 하는 것에 반해 이 포스터 발표는 그 앞에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연구에 대한 요약 설명과 질의응답을 반복해야 해서 이 1시간 20분 동안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영어로 했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이제 앞에 봤던 그런 대면의 모습을 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러한 모습이 더 익숙하죠. 제가 8월에 참가할 학회도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모습일 거고요. 혹은 이러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2020년 8월에 있었던 유럽 한국어 교육자 학회인 EAKLE의 방식이었는데요. 미리 발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이 EAKLE에서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이 발표 동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학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서 질문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회를 참가했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들 역시 CL 2017의 사진인데요. 우리나라 학회의 모습과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야외에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학회 참가자들로 구성된 밴드도 있었어요. 이 학회를 참가하면서 말뭉치 언어학의 국제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 새로운 방법론과 데이터 자원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고 또 세계적인 말뭉치 연구자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고 또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국제학술대회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제 경험이 조금 도움이 돼서 아낌없이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짧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